안녕하세요. 21학번 대학생 김한미루라고 합니다.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느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전엔 친구들끼리 너 자유한국당 지지하냐? 라고 놀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가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각종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것 같았고, 비리가 생기면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았고, 거기에서 하나둘 민주당을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층은 정의와 공정을 중요시합니다. 청년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어떤 분은 고졸자에게 세계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군을 제대한 청년들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민주당이 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닐까? 더 이상은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도 드리고 반갑다는 인사도 건네지만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현 정권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저열한 한포 고복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공기관이 세종시에 입지도 못할 유령 청사를 지었는데 청사에서 근무도 안 하는 공사 직원들 절반이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모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관세청 산하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혈세 171억 원을 들여 청사를 지어놓고 1년째 덩그러니 유령 건물로 두고 있는 것은 황당한 일이지만 이 유령 청사가 지어지는 동안 관평원 직원 중 절반이 넘는 직원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범죄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제2의 LH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급격하게 쏟아버린 집값에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희미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적 이익만을 위해 골몰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복청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2명이 2인 1조식의 팀플레이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세종시 농지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공기업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땅 투기, 특공 재테크로 배를 불리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LH 사태가 불거진 지 벌써 2개월이 지났고 부동산 투기 특수본 수사가 시작된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LH 사태 수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특수본은 총 2,006명을 내사 및 수사했으며 이 중 199명을 송치했지만 1990년 1기 신도시,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합수부 수사에 비견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두사미를 걱정하는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선제적으로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함은 물론 특수본은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하여 공직기관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검수완박의 허상이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기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요 근래 일어나고 있는 안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취임 4주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립, 갈등에 대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 그리고 통일부의 노동 신문 기사 검색 가능,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발의 요청하는 메일 발송,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을 볼 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문 대통령의 불가역적 평화 발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행동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11년 8월 대법원에 의해 이적 표현물로 규정된 세기와 더불어는 6.25 전쟁의 주범 김일성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할 뿐만 아니라 오직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경력에 더해서 정치의 정통성을 기대고 있는 북한에서 펴낸 책의 허구성은 오늘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환경에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발간물이 발간된다면 판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판매 수익은 어디로 갑니까? 북한 김정은이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통일부가 김정은 우상화, 체제 선전 및 선동, 대남 협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관지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들이 누구든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무장 해제입니다. 왜 우리의 언론 매체는 북한 정권의 일관된 대남 정보 차단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또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위협을 막는 데 존립 근거가 있음에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을 주축으로 하는 단체는 국가보안법을 반통일 분단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국채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법원도 지난 2004년 북한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국보법의 폐지는 스스로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오늘까지도 그 판결은 유효합니다. 현재도 대남적화 목표를 명시한 북한의 노동규약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특정 단체는 우리 체제의 무력화를 꾀하는 북측의 노림수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고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적대시하는 파괴 세력뿐입니다.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절대적인 통제를 통한 인민의 인권 유리를 멈추는 것이며 외부와의 완전한 단절을 해제하여 개방하는 것이고 핵무기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적화 야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의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한 일련의 정부, 정치인, 사회단체 활동이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 되며 즉각 중단되기를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국회의원 한기호.
비우는 요플렉, 채우는 프로틴. 요플렉